아니 많이 한 건 아닌데 이제 여당이 하니까 더 도드라져 보였을 거라고 되게 저는 용기 있게 보는데. 보였어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최종 후보자의 경우에 국토위의 최종 후보자의 경우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까지 하신 분이고 20년 된 집, 15년 된 집 뭐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세종시에 얻은 집 이런 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한 지점은 그 20년 된 분당의 집을 딸한테 증여하고 네. 증여한 다음에 본인이 거기다 돈을 내고 월세로 살고 있다. 이건 국민의 눈높이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게 세금을 내는데 좀 싸게 먹힐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근데 최종 후보자 개인의 자체는 사실은 뭐 이 정부에서도 인정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노조까지 이례적으로 이제 칭찬을 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되지 않음 그리고 그런 국민 정서를 전달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 그것 가지고도 최종 후보자 자체가 막 논란으로 확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 건이 또 미친 파장도 왜냐하면 형평성의 측면들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론은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그 선생님이 해서 절대 안 되는 짓이 있잖아요. 시험지를 빼돌린다든지 성적을 조작한다든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떠나서도 꼼수 중요도 꼼수 중요고 본인이 그 전에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됐다. 그래서 이분은 혹시 장관할 생각이 없었던 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던데.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생각이 다른 그래요? 게 사실은 굳이 그 전에 정리하는 것도 우습죠. 사실은 그대로 와서 나 세 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장관이 되고 나서 발 팔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두 채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 채 이상 갖지 말아라고 했었는데 바로 팔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어쨌든 근데 꼼수가 문제였죠. 그 꼼수 중에. 청문회를 준비하는 그때쯤 그리고 본인이 후보자라고 된다고 알려진 그 지점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왜 그럴까? 우리나라의 국토부 장관은 왜 그렇게 장관 청문회 앞두고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있었던 거죠. 거죠. 예. 100번 양보해서 많은 지금 그 다주택자로 거론된 분들이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세종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전세를 들면 2년마다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놓고 여긴 기존에 있던 것들 뭐 처분하기 어려우니까 시간 걸렸다.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 15년 동안 저 잠실에 있는 아파트는 거주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게다가 그게 전세 낀 그렇죠. 이른바 갭투자 그러니까 아무리 논란이 생각해도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어쨌건 걸림돌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검증을 통과시켰다는 것 그리고 나서 잘못된지 잘 몰랐다는 식의 해명을 해서 더 국민들 분노를 키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